당신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곳. 여기는 메이커스페이스 전문 랩 S큐브입니다. 에이밍 특허 사무소의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제가 저번 첫 번째 강의로 창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발명 특허와 뭐 성공 창업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산업재산권 설명을 하면서 특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특허 실용, 그다음에 이제 뭐 산업재산권 중에 이제 두 개 파트가 되어 있는데 상표하고 디자인입니다. 요거를 강의를 한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요번 두 번째 시간에는 상표 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디자인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요즘 특허만큼이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상호는 단순한 상인의 인적 표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이름인데 이게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되면 상호 상표 또는 상호 서비스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호는 그냥 상인의 인적 표지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등기소에 가면 내주죠. 예.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세무서하고 그쪽에 보면 내줍니다. 근데 이거는 1경제구역마다 동일 유사한 상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부산에서 뭐 어떤 A라는 상호가 있고 서울에도 보면 또 A라는 상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사업을 하다 보면 한쪽에 명성이 있으면 다른 쪽이 그 명성에 편승할 수도 있고 이래서 출처의 오연운동 또 그다음에 상표 사용자의 화체화된 신용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상호가 그 상법상에는 1경제구역에 등록이 되는데 이거는 출처 오연운동을 대한민국에 막고 독점 배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산업재산권이 독점 배타적 효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상호를 그 상법상으로 등록 받을 수 있지만 그거를 상표나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는 단계에서 상표권 침해나 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요즘은 다 이게 상호를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해놓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비용이나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업 초기에 창업을 하실 때 유사하지 기존에 쓰고 있지 않은 유사한 상호를 만들어서 그거를 바로 이제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받아 놓고 독점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그럼 이제 도대체 상표가 뭐냐 아셔야 될 거잖아요. 서비스표가 상표랑 서비스표랑 같은 개념입니다. 상품에 사용하느냐 용역인 서비스업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용어를 달리할 뿐이지 요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앞에 설명이 길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 콘텐츠는요. 브랜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상표의 정의. 보통 이제 상표는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고요. 브랜드 많이 들어보시죠? 브랜드는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요거의 정의가 뭐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표의 목적과 기능이 뭐냐? 세 번째, 상표의 등록 요건. 상표도 독점 배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등록이 되면 독점 배타적 효력을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소정의 등록 요건을 만족해야만 상표를 등록해 줍니다. 요거를 등록 요건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상표법상 특유 제도도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출원 및 심사 절차 실제 어떻게 이제 출원을 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와 상표의 정의 볼까요? 자, 브랜드는 기호, 문자, 도형 이들의 결합. 상표도 마찬가지지만 기호도 특정 기호, 그다음에 이제 문자를 제일 많이 쓰죠. 왜냐하면 호칭이 되어야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될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도형.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도형에다가 뭐 글자를 넣어가지고 사용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결합시킨 거죠. 뭐 단독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결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종류의 식별 표지.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총체적으로 이름으로는 브랜드랍니다. 즉 소비자에게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 표지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명칭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호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보다 조금 넓은 개념입니다. 브랜드라는 게 하위 개념으로 이제 브랜드 네임, 뭐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마크, 트레이드 네임, 트레이드 마크 뭐 이런인데 통상 트레이드 마크는 등록 상표라는 의미로 좀 잘 사용돼요. 그래서 뭐 보통 뭐 상표 하면 등록 상표뿐만 아니고 트레이드 마크 이렇게 하는데 원칙은 이제 등록 상표. 보통 상표 옆에 보면 동그라미 해가지고 R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그게 레지스트레이션이라 가지고 등록 이런 의미인데 뭐 리지스트레이티드 뭐 이런 의미인데 이런 것들 이제 등록 상표라고 그거는 이제 소정의 등록 요건을 만족해서 등록된 상표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브랜드의 정의 넘어갔고요. 자, 그러면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를 봅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뭐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거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표장이 뭐냐?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입니다. 이게 수년 전에 한미 FTA 발효되면서 소리, 냄새 상표 등도 보호가 되도록 개정됐습니다. 예전에는 시각적으로 이제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것만 되는데 그래서 뭐 기호, 문자, 도형, 그다음에 뭐 입체적 형상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소리, 냄새, 뭐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이거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냄새 같은 경우 뭐 MS 워드가 이거 윈도우 구동하면 끝에 디리릭 하는 뭐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뭐 소리 상표가 되죠. 딱 들으면 아 윈도우 구동하는구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프로그램을 구동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맞죠? 냄새 샤넬 넘버 5 딱 맡으면 압니다. 아 이거 맡으면 샤넬사의 향수인 넘버 5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뭐 그 청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후각에 관련된 걸로도 구분하는 것도 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홀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동작 또는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 동작이라는 거 특정 동작이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왔다, 요렇게 왔다, 요렇게 왔다.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이게 상표로서 기능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이 예전보다는 좀 넓어졌다는 거고 보통은 이제 기호, 문자, 도형 이런 걸 많이 사용하죠. 시각적인 걸. 광의의 상표 개념으로는 상표 외에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직무표장, 업무표장 등이 있는데 사실은 상표 서비스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사업하시는 데는. 나머지는 뭐 단체는 단체의 사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 지리적 표시는 뭐 영광굴비 이런 거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나는 뭐 산지에서 나는 물품 이런 것들을 이제 받기 위한 거고 뭐 증명표장, 업무표장, 업무와 관련된 거 뭐 증명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런 겁니다. 상표 서비스표가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호 아까 말했죠. 기호 상표 예를 볼게요. 자, 이런 거 샵에다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뭐 이게 시그마 기호, 뭐 오메가 이런 것들 다 기호죠. 근데 이것들을 사용하면 누구의 상품이 식별 표지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문자 제일 많이 쓰이죠. 프라다. 왜 읽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인식이 되죠. 시각도 그렇고 이거는 읽으면 이제 청각적으로도 의미가 이해가 되니까. 소니, 샤넬, 포스코 아시겠죠? 자, 도형 이 뭡니까? 원이 4개인가? 아우디, 맥도날드. 월계에서는 누군지 모르겠네. 자, 제일 비싼 애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표 중에서 애플이 제일 비싸다고 현재 가치가. 그다음에 뭐 결합 상표에 자 스타벅스라는 글자에다가 커피 있고 안에 이제 요런 뭐 이너인가요? 로고가 있는 거 결합했죠. 문자와
도형이. 자, 요거는 나이키. 요 보면 R 있죠? 요게 트레이드마크 등록 상표라.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R 있는 거 마찬가지. 나이키 도형에다가 영문이 포함된 거. 아우디도 마찬가지죠. 도형하고 영문. 라쿠스트 다 마찬가지.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이쁘기도 하고. 문자. 때로는 이제 로고만 라코스테도 요 로고만 사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옷 같은데 수 놓을 때 이렇게 장식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앞 여기 가슴에 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또 서비스표는 뭐냐?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는 표지고 서비스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서비스 뭐 광고, 통신, 은행, 운송, 요식업 등 용역이죠. 용역 제공 뭐. 자, 제일기획 광고하는 거 SK텔레콤, 통신사업, BNK, 은행업, 동양고속. 요거는 뭐 그거죠. 운송업, 빕스, 요식업. 상품은 상품의 식별 표지이나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식별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상표나 서비스표가 동시에 기능을 하기도 해요. 삼성 같은 경우에 뭐 가령 AS업을 하는 경우에 삼성을 붙이면 그건 서비스표고, 그 다음에 뭐 휴대폰에다가 그걸 뒷면에 붙여가면 그 휴대폰이나 상품은 타인의 휴대폰과 식별하는 상표로 사용되는 거죠. 상품의 식별 표지. 그러니까 두 개는 어떤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따른 종류의 차이에서 그렇게 나눠질 뿐이고,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상표 서비스표를 많이 구별했는데 요즘은 그냥 상표라고 많이 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의 차이에 있다. 그 부착하는 행위가, 부착하는 대상이 그것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표의 목적과 기능. 상표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하며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가 도모됩니다. 이건 사익적 측면이고, 산업발전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보. 산업발전 수요자의 이익보는 공익적 목적이거든요. 요게 이제 서로 조화가 되는데, 특허나 실용신안에 비해서는 좀 공익적인 목적이 더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출처의 오인운동이 생기면은 수요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더 따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의 침고죄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침해했으면 권리자가 고소를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지만은 상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침고죄입니다. 그래서 뭐 특허청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요.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특허청 뭐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국정원 이런 데서 이제 합동으로 많이 단속을 하죠. 뭐 짝퉁이 엄청 많. 중국 짝퉁 엄청 많잖아요. 샤넬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제품도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뭐 에르메스도 짝퉁 만들면 초 A급이 1,500만 원인가 핸드백이 그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파니까 수요자들이 참 짝퉁인 걸 알고 사면 상관없는데 모르고 샀다가 짝퉁이면 진짜 열받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수요자의 이익보, 내 진짜 뭐 샤넬에서 만드는 뭐 백을 사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다. 이건 막대하게 손해를 끼치죠. 출처 요인 운동이 일어나고 품질 보증 기능을 확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상표가 이제 보호하는 게 상표 사용자의 재산적 가치도 보호하지만 산업발전과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표의 기능은 자출품 뭐 광경 뭐 이렇게 예전에 제가 공부했는데 자타 상품 식별하는 기능 있죠. 출처 표시 그 어디서 만들었다는 표시하고 품질 보증 기능은 샤넬이다 이러면 품질이 된다 명품이다 이런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이 있죠. 광고 선정 기능도 있죠. 그 자체로 광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상표 자체. 경제적 기능 팔아도 돼요. 유명한 상표는. 아까 말했잖아요. 코카콜라가 제일 유명했다가 지금은 이제 애플이라고. 그 뭐 통으로 상표를 팔기도 합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상표 설명드렸죠. 애플이라고 현재.
자, 상표의 이제 등록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의 등록 요건은 절차적과 실체적, 적극적, 소극적 등록 요건이 있어요. 절차적 등록 요건은 해당 절차를 밟아야만 등록이 된다. 절차적 요건을 절차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 실체적은 그 상표 자체가 갖는 아까 말했던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 의미입니다. 실체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요건. 적극적은 자 여기에 만족해야 등록된다는 거고, 소극적은 여기 해당하지 않아야 등록된다는 겁니다. 여기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적극적 등록 요건 상표법, 예전에는 이게 뭐 7조, 6조, 7조에 있었는데 지금 33조, 34조로 바뀌었어요. 앞에 뭐 국제 뭐 FTA 되면서 조문도 많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6조, 7조였는데 지금 이제 33조, 34조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거 좀 보겠습니다. 적극적 등록 요건은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하면 거래자나 일반 소유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법 33조 1항 각호에는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을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지금 볼게요. 자, 적극적 등록 요건에 보통 명칭 상표 식별력이 있어야 된다. 자, 스낵 제품의 콘칩, 초코과제 초코파의 박스형 자동차의 칩, 투명 테이프의 스카치. 보통 명칭은 그 자체로 그 명칭을 물품을 나타내는 기 때문에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이 없어요. 스카치 테이프는 그냥 스카치 테이프인 거죠. 초코파이도 오리온 초코파이도 있고 뭐 혜태 초코파이도 있고 롯데 초코파이도 있고 그럴걸요. 이런 것도 보통 명칭은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어 등록 안 해줍니다. 라면에 라면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식별력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거는 식별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등록 안 해줍니다. 관용 상표, 요건 보통 명칭은 일반 수요자, 그거를 그 상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수요자 모두에게 알려진 명칭, 보통으로 사용하는 걸 요 말하는 관용 상표는 해당 상품의 어떤 그 상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영위하는 자, 요거는 일반 소비자고 요거는 해당 상품에 관련된 자. 관용하면서 과자의 깡, 청주의 정종, 직물의 텍스론란, 뭐 구중청량의 인단 이런 것들은 관용상표로서 등록이 안 됩니다. 성질 표시 상표,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생산 방법, 시기 등을 표시하는 상표. 자, 굴비의 영광굴비, 이거 산지예요, 산지. 이런 거 등록 안 해줍니다. 누구나 독점할 수 없는 거예요. 영광굴비 혼자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기술적인 상품에 하이텍, 좋은 기술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양복의 울, 화장품의 보들보들, 이거 뭡니까? 효능이나 품질을 나타내잖아요. 이런 것도 등록 안 해줍니다. 자,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바, 뭐 이게 뭐 어디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에 있는 지리적 명칭이고, 백두산, 종로학원, 장충동 원죽반. 요 종로학원의 종로가 지리적 명칭입니다. 학원은 뭐예요? 학원 보통 명칭이죠. 보통 명칭. 장충동 왕족발. 장충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 왕 성질 표시죠. 좋다, 크다. 족발 보통 명칭. 이거는 장충동 왕족발은 식별력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장충동 현저한 지리적 명칭 왕 성질 족발 보통 명칭. 이런 건 등록되면 안 되죠. 장충동 왕족발. 가보십시오. 전부 장충동 왕족발이다. 거기 가면. 이런 거 누구한테만 독점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식별력이 없는 걸로 해가 등록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흔한 성 또는 명칭, 이씨, 김씨, 뭐 사장, 상사 이런 것도 안 돼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닭, 별, 한 글자 안 돼요. 그 다음 숫자, 두 글자나 이렇게 되면 숫자는 세 글자 이상인데 연속되면 안 돼요. 영문은 두 개인데
뭐 3개 이런 것도 1 이런 것도 안 돼요. 2, B 이 베타인가 이런 것도 너무 간단하고 흔한 건 안 돼요. 나 식별력이 없는 거 뭐 구호, God bless you, 뭐 ifprint,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그런 뜻인가? I can do 할 수 있어. www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근데 3호 내지 6호 상표도 상표 출원 전 사용에 의해 수요자에게 현저히 식별력이 취득 시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 썼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걸로 그 상표가 인식이 되면 그때는 등록해 줍니다. 그게 사후 식별력 취득 제도인데요. 뭐 있느냐? 신라면은 농심에서 만든 매운 라면이죠. 인식이 됐잖아요. 그게 등록됩니다. 딴 데서는 사용 안 했거든. 이 사람만 계속 사용해서 농심에서 제공하는 매운 라면의 식별 표지라는 게 인식이 됐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부동산 뱅크도 마찬가지고 새우깡 마찬가지. 새우 보통 명칭 깡 아까 말했죠? 관용 표장 그 두 개 합쳐진 거니까 식별력이 없는데 계속 사용하니까 농심 새우깡 뭐 로고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에게 상품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특정 출처 표시 기능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등록됩니다. 만나 재능교육 뭐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된 겁니다. 재능, 성질, 교육, 보통 명칭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재능교육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요 회사가 계속 사용해 가지고 결국은 식별력 취득대가 등록되면 독점 배타적 효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 못 씁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는 못 쓰게 됩니다. 자, 소극적 등록 요건 33조가 이거 이제 34조인데 상표가 비록 33조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공익상 타인의 이익에 침해를 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상표법 34조인데 여기에는 해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소극적 등록 요건. 아까 적극적 등록 요건은 적극적으로 식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적극적 등록 요건이랍니다. 33조는. 자,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뭐 그다음 세계 뭐 회원국이나 이런 조약국의 훈장 포장, 적십자 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통일 또는 유사한 이런 거는 등록해주면 안 되겠죠. 올림픽, IMF, WTO 이런 뭐 국가나 어떤 단체 저명한 단체의 그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수여하는 훈장 포장 그러면 뭐 그 단체와 연관성이 있는 걸로 수요자들에게 출처 용인 운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등록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 민족 공공단체 종교 등을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힘수 양키 니그로 이런 거 등록 안 됩니다. 니그로 흑인에 아주 그 비하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등록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단체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함과 통일성 YMCA 적십자 등록 안 되죠. 녹십자는 등록돼요. 그거는 개인 그거잖아요. 개인 그 사기업이니까. 자, 공공의 질서 또는 성량한 분석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뭐 부적 형상, 그다음에 외설적인 도형,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이런 건 등록시켜주면 안 되겠죠. 공서양속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부 또는 외국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자, 이게 이 자체로 있던 품질 보증을 해주는 그 걸로 오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등록 안 해줍니다. 소극적 등록 요건 중에 6호에 보면 34조 6호에 보면 1항 6호에 보면 저명한 터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등을 포함하는 예 DJ, YS, 김영삼, 뭐 김대중 대통령, 한전, 주공, 황영조 면허, 강인. 제가 옛날에 강인 특허법률사무소였는데 출원했다가 거짓 먹었어요. 강인이 슈퍼주니어의 그 저명한 타인의 예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이 안 됐습니다. 강인이 유명한가요? 한 뭐 이런 말하면 그 슈즈 저기 뭐 팬클럽한테서 혼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예전에 제가 쓰던 특허사무소 이름이었는데 출원했는데 등록 못 받았습니다. 저도. 자, 타인의 선등록 상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출처 요원 등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거 등록 안 됩니다. 주지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요거는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상표 이제 등록 안 받아도 오랫동안 사용해가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그 상품 출처 표지로서 인식된 경우 요거는 주지 상표고 11호가 저명 상표 요거는 현저하게 인식된 거예요. 현저. 이거는 현저한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지 상표. 이것도 뭐 매출이라든지 광고 이런 거에서 잘 알려진 상표입니다. 요런 거는 출원회가 등록 받아주면 안 되죠. 등록식 타인에게 이 사람은 출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거는 자기 주지 상표는. 근데 타인은 요 주지 상표 사용자의 명성에 편성하는 거 이런 거 인정 안 됩니다.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이용과 혼동이 일으키는 염려가 있는 요 주지 상표는 그 상품도 봅니다. 상품도 동일 유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품도 안 봐도 상품이 동일 유사 안 해도 영업과 혼동이 일으킬 수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이네, 샤넬, 롤렉스고 최근에 버버리가 전부 이 권리 행사를 했어요. 버버리 노래방 안동인가에 있는 버버리 노래방에도 쓰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고 저명상표도 하고 그다음에 부정경쟁 방지법으로도 막 걸고 이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 굉장히 저명상표는 보호를 많이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 써야 됩니다. 그 자꾸 뺏기려고 하지 저명상표니까. 버버리 노래방은 그 버버리 노래방이 이겼어요. 왜 이겼느냐? 야 나는 저기 영국의 그 유명한 트렌치 코트인가요? 그 회사 그거 따라한 게 아니다. 버버리는 경상도 용어로 농아죠 농아. 말을 못하는 사람을 버버리를 했다. 비속어로 몇백 년 동안 쓴 단어고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쓴 거지. 너희 명성에 편성 안 하렸다. 그래 부정경쟁 방지법과 상표법을 걸었는데 결국은 버버리 노래방이 이겼어요. 근데 그거 위에는 거의 뭐 샤넬 노래방은 그렇게 대응할 수 없잖아요. 샤넬이 뭐 우리 계속 써왔던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졌어요. 그 간판 다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명상표니까 저명상표를 쓰면 안 되죠. 그 저명상표 사용권자의 신용에 편성을 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자, 또 12호 보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모시메리 그럼 모시가 들어간 걸로 했는데 모시가 안 들어갔거나 하면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수가 있죠.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13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 인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자, 아까 그 저명상표 그거는 이 11호 규정으로 보호가 되는데 뭐 샤넬, 롤렉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출원 안 해놨어도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일단. 근데 외국이나 국내 수요자에게는 그냥 인식된 정도, 주지 상표도 아니고 인식된 정도와 동일 유사한 상표도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인정이 되면 상표로 등록 안 해줍니다. 아니면 또 후에 등록돼도 무효 사유가 됩니다. 왜 이게 뭐냐? 외국에서 미국에서 어떤 상표 사용자가 거기는 등록을 받고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 이제 한국에 이제 시장 진출을 위해 출원을 했더니 미국 걸 딱 이래 보고 있던 사람이 상표 출원해 놓은 거. 우리나라에도 상표 브로커 지금 중국에 출원해 나가 엄청나게 문제 많습니다. 한 사람이 몇천 건을 가지고 있고 권리 행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게 그냥 계속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이게 외국 보통이고 국내 것도 있는데 보통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하려고 하는데 해당 동일 유사한 상표에 출원해놓은 거는 못하게 합니다. 왜? 자기들이 이제 상표 사용하려고 하는 상품에다가 그걸 이제 해놓으면 진출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보통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데 부정 목적이 입증이 됩니다, 보통. 근데 가령 외국에서 A 상표를 김치에 사용하지 않는데 출원해놨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얼마 전에 지금 제 고객 중에 특정 무슨 뭘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 상표를 사용하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 그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러는데 한때 좀 유명한 회사인데 중국에 보니까 뭐 그거 따라하는 데도 있고 국내에서도 김치 이런 데다가 출원을 해놨더라고요. 그건 등록이 됩니다. 부당한 이득이 없다고 봐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면. 왜? 동일 유사한 지정 상품에다 사용하는 그 사람 하다가 출원해놨으면 그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르면 별개면 그게 주지 저명 단계까지나 적어도 주지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요 규정은 외국의 수요자인데 동일 유사한 국내에 이제 등록 안 받아놨는데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출원해놨다. 그러면 이제 보통 부당한 이득, 진입을 못하게 하려고 독점 판권을 얻으려고 하거나 국내에서 아니면 상표를 팔려고 하는 목적이 있거든. 그러면 그 입증되면 거절 먹습니다. 아니면 착오로 등록돼서 무효시키고 실제 이제 진입하려는 외국 수요자, 외국 해당 상표 사용자에게 등록을 허용해 줍니다. 15회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하게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품. 파라볼라 안테나 딱 이런 거를 이제 딱 이렇게 도형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거 이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요거 뭐 16호는 포도주에 관련된 건데 이건 뭐 팔인가 이런 데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런 거와 관련된 거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거 지리적 표시, 포도주, 증류주 지리적 표시 이런 것들은 이제 등록 안 해줍니다. 안동소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등록 안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상표법상 특유 제도를 한번 볼 거예요. 뭐가 있는지. 자, 동일 유사 개념이 있는데 동일 유사하면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동일 유사해도 출처에 오인 혼동이 안 생기는 것도 있고 동일 유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출처에 오인 혼동이 생기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대신 보통 상표는 이제 동일 유사 개념이 동일 유사하면 출처에 오인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동일 유사 범위 내에서 등록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동일 유사 범위 내에서 상표권이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겁니다.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의 원인이 동일 유사 개념. 등록 또는 침해 여부 판단 시 주로 문제됩니다. 상표의 동일 유사가 뭐냐? 판단 요소는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입니다. 외관, 눈으로 볼 때 보는 거, 그 외관, 칭호, 발음하는 거, 관념. 관념이 뭐냐? 딱 그 상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죠. 왕과 킹, 왕은 한문이잖아요. 한문. 킹은 영어잖아요. 근데 두 개 다 대빵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게 이제 관념이 유사한 거예요. 판단 기준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상표 전체를 객관적,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격적 관찰. 이격적 관찰이라는 건 동시 관찰입니다. 두 개를 딱 이렇게 놓고 봐가 이 유사하냐 안 보냐. 그러면은 이게 비유사한 걸 막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 게 아니고 A라는 상표를 벽에 부착해 놓고 딱 있다가 거기 딱 떼고 조금 있다 B라는 상표를 딱 부착해요. A와 B가 아까 본 A하고 같았다? 아, 다르다. 이걸 판단합니다. 그게 이제 이격적 관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에게 어떤 주의 환기적 의미에서 이게 출처의 오인운동이 불러일으킬 만큼 비슷했다 안 비슷했다 요거를 판단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동일 유사가 심사실무에서는 딱 그 출원할 때 류 구분에는 상품 비슷한 거 묶어놓고 류로 서비스업도 무를 해가지고 뭐 1류부터 뭐 34류 뭐 35류부터 45류 이렇게가 34류까지인가가 이제 상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35류부터 45류까지인가가 서비스 류가 딱 구분돼 있어요. 그 거기에 또 보면 유사군 코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같은 상품이면 유사 상품이라고 봐요. 상품. 그 원칙적으로 상표가 동일 유사하고 상품이 동일 유사해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표의 동일 유서뿐만 아니고 상품의 동일 유서도 보고 요건 심사실무에서는 상품 유구분상 동일 상품군에 속하는 상품 세무권의 유사로 보도록 딱 규정해놨어요. 근데 판례는 특허청 이런 거 인사합니다. 판사님들은 워낙 그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상품 자체 이거 무시하고 상품 유구분 무시하고 상품 자체의 특성, 거래사회 실정 등을 두루 종합하여 유사해. 원품, 용량, 생판수, 원재료, 품질, 용도, 형상, 생산 부분, 판매 부분, 수요자 등의 일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의 실정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거래 판단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일 유사하냐 상품이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상표와 함께 상품을 지정해야 된다. 출원 시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상표는 산업자원부에는 상품 유구분 있죠.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서 출원. 그러면 자 내가 가령 의료에도 출원하고 식품에도 출원을 하려고 한다. 달라. 그럼 유가 두 개예요. 두 개 출원해야 돼. 실제적으로 두 개를 출원해야 됩니다. 출원을 한 번에 하느냐, 이제 따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그 선택적인 요소가 있는데 유는 두 개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또 다른 걸 정했는데 그럼 세 개다, 세류다, 세 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아까 했죠. 1류부터 34류까지가 34개류가 상품 유구분상의 상품이고 35류부터 45류 11개가 서비스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출원하려고 찾아오면 거기 보고 내가 이제 뭐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단순 판매하는 업만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표로 할 거냐 서비스 표로 할 거냐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할 거냐 이런 게 정해집니다. 출원 시에 1류당 20개 상품까지 기본 출원 관납료 56,000원입니다. 추가 시에 2,000원 추가됩니다. 21개부터는. 근데 이게 타이핑을 해놓으면 또 이게 뭐 6,000원 추가가 돼요. 없는 그 유구분표에 없는 거를 넣으면은 62,000원 이렇게 하는데 뭐 가산도 되고 보통은 20개 이내에서 옛날에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저장 상표를 상품을 다 끌고 가지고 막 1,000개씩 이렇게 막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실제 사용하지도 않죠. 그게 저장 상표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20개로 해놓고 돈 더 내야 돼요. 사용하려면. 그리고 끄지도 못해요. 이 드래그 안 돼요. 타이핑 해놔야 되도록 그렇게 바꿔놨어요. 지금은. 자, 출원 공고 제도 및 이의신청 제도. 심사관이 등록요건 심사해가지고 거절 이유를 찾지 못한 경우 바로 등록 결정 안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수요자들에게 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일반 설정 등록 전에 일반에게 공개하여 이의 신청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 동안 공보에 게재를 해가지고 그 게재는 빨리 됩니다. 출원하면 2, 3일 내에 볼 수 있어요. 상표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공중이 이제 보고 출원 공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출원 상표를 거절해가지고 수요자들에게 일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상표 심사의 공정성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 공고 및 이의 신청 제도를 합니다. 특허나 실용 신원은 없어요. 특허는 출원 공개라고 합니다. 공개, 실용, 등록 공고라고 합니다. 요거는 출원 공고, 등록 공고 이렇게 해야. 그다음에 지정사무 추가 등록 제조는 원래 상표 출원 20개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 상품을 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별개로 다시 지정상품을 출원해서 해당 동일 상표를 출원할 수도 있지만 지정상품 추가 등록을 통해서 한데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추가로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가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 10년입니다. 특허 설명할 때 했는데 특허는 20년인데 그거 지나면 끝이에요. 근데 상표는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어요.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를 없애버리면 막 뺏긴단 말이죠. 그럼 수요자들이 더 출처 연동이 생기고 수요자들에게 이익을 반합니다. 그래서 상표 사용자가
10년 단위로 자기께 상표가 보호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10년씩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허 실용실한 디자인은 영구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상표는 반영구적. 자기가 계속 내면 영구적입니다. 영구적. 영구적으로 그걸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제도로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게 이 뭐냐면은 상품의 류 구분이 계속 달라져요. 할 때마다. 왜냐면 뭐 특허청에서도 비슷한 새로운 또 상품이 나오고 이러면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류 구분이 달라지니까 예전 10년 전에 출원하거나 갱신된 거하고 등록된 거나 갱신된 거하고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전 거를 존속기간 갱신 등록 출원하면서 현행 상품 유구분에 맞게끔 전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상품 분류로 현행 유구분 분류로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상표의 사용권 제도, 전용 사용권, 통상 사용권이 뭐냐면 브랜드 사용을 통해서 로열티 많이 주죠. 보통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로열티 받고. 이게 전용 사용권은 한 사람이 딱 뭐 특정 범위 내에서 뭐 국가 그다음에 뭐 시기 이런 걸 로열티 금액을 주고 사는 거고, 통상 사용권은 아무나 쓸 수 있게끔. 전용은 독점 배타적으로 누가 쓰는 거고, 통상은 독점 배타는 아니고 다 쓸 수 있게끔 상표 침해를 묻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내고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예요. 이게 뭐 이런 게 이제 외국 거 중에 디스커버리라는 뭐 상표라든지, 그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상표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뭐 이게 잡지인가 뭐 방송통신에서 나오죠. 뭐 오지 같은데 이런 거 찍어가. 이거는 원래 상품의 식별 표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렇게 하죠. 그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피사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거 아닌데 어디 보면 뭐 디스커버리도 여기 부착해가 있으면 저게 의류로 좀 인식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발빠르게 막 내셔널 지오그래피에다가 저 의류에다가 대한민국이나 어디에 상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해도 돈 줍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입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사람 몰라. 이게 의류에 이거는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보고 이게 뭐 좀 저명 상표 아닌가 생각했는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많이 사입어서 매출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로열티 계약. 거기 이제 상표법상으로는 전용 사용권, 통상 사용권 계약. 특허는 전용 시시권, 통상 시시권이라고 합니다. 상표는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맺어가지고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상표는 로열티 계약 되게 많이 합니다. 체인점 같은 경우 있죠. 체인 가맹점 있죠. 본부가 물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해주면서 수익을 챙기기도 하는데 원재료를 그거 말고도 상표 사용권료로 받아요. 매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 게 이제 본사의 수익으로 잡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권 이전 등록 제도는 상표 사용자가 요거는 뭐냐면 전용 통상사용권은 뭐 전세권 같은 개념이죠. 원래 집이 있으면 누구가 살아라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파는 거, 그냥 상표권을 통째로 넘기는 거 말하는 거예요. 독점 배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 건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처럼 특허 실용실현 디자인 상표도 상표 등록 원부라는 게 있고 거기에 뭐 인적 정보라든지 해당 등록 내용이라든지 변경 권리관계 변경사항 아니면 또 뭐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 여기 이제 상표권 사용도 시킬 수도 있고 권리를 아예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 취소 심판 및 무효 심판이 이건 아까 거절 이유 등록 요건에서 거기에 뭐 해당되면 거절이 되는데 착오로 등록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효는 원시적 하자입니다. 그래서 등록일로부터 소급해서 권리가 없어져요. 침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효되면
아예 침해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표 취소 심판은 등록 후에 뭐 부정 경제 목적을 사용한다든지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신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장래에 의해서 소멸이 돼요. 그러면 확정 전에 어떤 사용 제3자가 사용했으면 그거는 상표 침해를 계속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둘 간에는 원시적 하자에 의해서 소급 소멸이냐, 그 다음에 상표 취소 심판은 등록 후 발생한 하자에 의해서 장래 소멸이냐에 따라서 사실 권리관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무효는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표뿐만 아니고 무효는 원시적으로 하자에 의해서 소급 소멸하는 거고 취소는 장래 소멸이라는 거. 그 둘 간의 관계 차이를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상표 출원 및 심사 절차가 있는데 출원하면 실체 심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거절 이유가 있으면 거절 이유 통지하면 뭐 의견서 보증서로 대응하면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 출원 공고인데 공정심사인데 여기 이제 60일입니다. 이 예전 거라서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수정 안 했는데 60일. 그러니까 이의가 없다. 그러면은 등록 결정대가 돈 내용은 등록되고 10년간 보호됩니다. 그러면 이제 10년마다 갱신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의 신청 통지하고 답변하고 막 이의 신청권자하고 출원인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심사관이 이의 결정을 합니다. 이유가 없다. 그러면 요게 등록됩니다. 요거는 불복 불가입니다. 불복 불가. 그럼 어떻게 되냐? 이유가 있으면 거절 결정 내립니다. 요 불복은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무효 심판이나 이런 건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거절 결정되면 무효 심판은 제3자가 하는 거고 거절 결정이 되면 불복 이거는 출원인이 특허 심판은 그다음에 이제 특허법원, 대법원. 특허법원은 2심, 대법원은 3심. 특허 심판은 1심은 아닌데 1심의 법원의 기능을 특허청의 심판원에다가 행정청에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특허 심판 요거는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가요. 하여튼 뭐 파기환송되면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등록이 됩니다. 등록. 여기 제가 이거를 일로 안 해놨는데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다.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그냥 사업자 등록만 내놓고 막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경고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야, 뭐 내가 지금 이게 등록받은 상표하고 동일한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표권 침해다. 쓰지 마라. 그럼 부랴부랴 이제 찾아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침해했다고 이러제. 그러면 상호는 아까 1경제구역 벗어나면 동일유사에도 등록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상표로 등록받아 놓으면 못 씁니다. 상호가 상표적 사용이 되거나 서비스표적 사용이 되거든. 당연히 상인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이제 사업자 등록 증상에 또 바꾸고 간판 내리고 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적어도 자기 상호를 선택을 할 때 식별력이 있는 거, 남이 사용하지 않는 거, 그런 것도 보통 조상표라고 하는데 뭐 의미가 없거나 이런 거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해가 검색을 해가 먼저 출원을 하고 등록받으면 그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뒤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최근에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고 초기 창업자들이 요즘 좀 잘 알아가지고 오늘도 제가 뭐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상표도 안경도 이제 출원해야 될지 조금 생각해보고 원래 하겠다고 했던 뭐 안경점 운영업이나 뭐 안경도 소매업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거 자기 이제 그거 했던 자기가 생각해 놨던 서비스표를 출원을 하고 가셨습니다. 조금 그런 것도 신경 쓰시는 분인 것 같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등록을 받아놓고 그거를 사용함으로 해서 자기 상표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면서도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2회차에는 상표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강의가 재밌었는지는 모르겠고 유익한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3회차에서는 디자인 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50여 분 강의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최광희 변리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